오늘따라 거실이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바닥이 너무 가까웠죠. 며느리 박수진은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하얀 종이 조각들이 잔뜩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종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잘게 갈린 파쇄물이었죠. 안 돼, 안 돼, 안 돼. 수진의 입에서는 같은 말만 계속 흘러나왔어요.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엔 중얼거림이었던 게 이제는 비명에 가까웠죠. 제발, 이게 100억짜리라니. 내가 이걸 왜 갈았어? 수진의 시선은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파쇄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 기계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든든한 아군이었어요. 시어머니 앞으로 오는 온갖 우편물들을 깔끔하게 처리해주던 고마운 존재였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 파쇄기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갈아버린 악마로 보였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정말 미쳤어. 수지는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두피를 파고들어도 아프지 않았어요. 지금 느끼는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육체적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바닥에는 하얗게 갈린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미친 듯이 그것들을 긁어 모았어요. 손바닥 가득 담았다가 다시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긁어 모았죠. 무의미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어떻게, 나 어떡하지. 수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콧물도 함께 나왔죠. 하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저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며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는 명품 가방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수진이 지난 몇 달간 모은 전리품들이었죠. 그 가방들을 사기 위해 3억이라는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방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아니,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저 가방들 때문에 급한 마음에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으니까요. 100억이라고. 수지는 혀를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어요. 하지만 그 고통조차 달게 받았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머릿속으로 며칠 전 상황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앞으로 온 두툼한 등기우편. 겉봉투에는 TK 리조트 개발 본부라는 글씨가 선명했었죠. 하지만 수지는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파쇄기에 넣어버렸습니다. 윙하는 기계음과 함께 종이가 갈리는 소리가 시원했었죠. 그때만 해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또 이상한 다단계 가입하셨나 봐. 홍보물 지겹게. 수지는 그렇게 혼잣말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시어머니가 이상한데 돈 쓰지 못하게 자신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 그때 그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수지는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뺨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때리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보, 나는 정말 바보야. 거실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수지는 이 거실에서 웃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칠순 잔치를 핑계로 사람들을 모았었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에 도장을 찍게 하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짜리 계약서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걸어 나온 중년 남자, TK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김말순 여사님, 등기를 5번이나 보냈는데 답이 없으셔서 직접 왔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리조트 알박기 땅 매입가 100억에 합의하시죠.
그 순간 수진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100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자신이 5천만 원에 팔아넘기려던 그 땅이 100억이라니. 200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자신이 그 계약서를 이미 파쇄기에 갈아버렸다는 사실이었죠. 이 종이 쪼가리를 맞출 수만 있다면 수지는 다시 바닥의 종이 조각들을 긁어 모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너무 잘게 갈렸습니다. 파쇄기가 제 역할을 너무 완벽하게 해낸 거였죠. 수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님, 옷에서 돼지 누린내 나요. 탕비실 구석에 계시다가 사람들 가면 나오세요. 격 떨어지니까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냄새를 싫다고 했던 자신, 시어머니가 가져온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던 자신, 시어머니 앞으로 오는 우편물을 다단계라고 단정하고 파쇄했던 자신, 모든 게 자신의 무지와 오만 때문이었어요. 수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죠. 눈물 때문이었어요. 내가 스스로 복을 걷어찼구나.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김태준이었어요. 태준은 거실로 들어서더니 바닥에 주저앉은 수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흩어진 하얀 종이 조각들을 보았죠. 당신 대체 뭐 한 거야?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설명할 언어가 없었으니까요. 자신이 찢어발긴 종이가 인생 역전 로또인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를 냄새난다며 쫓아냈던 여자. 스스로 복을 걷어찬 며느리의 기막힌 사연.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3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서울 중앙시장 구석진 골목.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작은 국밥집이 있었어요. 가게 이름은 말순국밥. 주인은 당연히 김말순이었습니다. 말순은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솥 안에서는 사골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오늘도 힘내자. 말순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혀끝이 얼얼했지만 참았습니다. 손님들에게 내놓을 국물이니까요. 말순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17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뚝배기에 국밥을 담아 날랐어요. 뜨거운 뚝배기를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장갑을 끼면 일이 느려지니까요. 처음에는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말순의 손가락은 점점 휘어지기 시작했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러다 손가락 못 쓰게 됩니다. 쉬셔야 해요. 하지만 말순은 쉴 수 없었어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김태준은 공부를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죠. 중학교에 가서도 고등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나 의사 될래. 고등학교 2학년 때 태준이 말했어요. 말순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자신의 아들이 의사가 된다니. 국밥집 아줌마의 아들이 의사가 된다니. 말순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의 미래를 상상하며 설렜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의대 학비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말순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자면서 가게를 지켰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밑반찬을 만들었죠. 김치도 직접 담갔고 깍두기도 손수 썰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단골 손님들이 걱정했어요. 하지만 말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들 의사 만들려면 일해야죠. 말순은 자랑스러웠어요.
아들이 자신이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생겼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태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대학 입시에서 서울이대에 합격했습니다. 말수는 합격증을 받아든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렸죠. 엄마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다 갚을게. 태준이 말순을 안아주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6년의 의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말수는 그 6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가게들이 쉬는 날이 오히려 장사가 잘 됐으니까요. 태주는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됐죠. 엄마, 나 병원 차릴래. 태준이 말했어요. 말수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30년간 모은 돈이 15억이었습니다. 여기에 가게를 팔면 5억은 더 나올 거였죠. 정확히 20억이었어요. 이 돈으로 병원 차려라. 말수는 통장을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태준은 통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괜찮다. 내가 잘 되는 게 엄마 행복이야. 말수는 진심이었어요. 30년간 뜨거운 뚝배기를 나른 보람이 있었습니다. 병원은 강남 한복판에 생겼어요. 김태준 성형외과. 말수는 병원 간판을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죠. 개원 준비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박수진이 말순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시골에서 우편물 받으시려면 불편하시잖아요. 배달도 늦게 오고요. 아, 그래도 괜찮은데. 아니에요. 어머님 주소를 병원으로 옮기면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은행 서류나 중요한 것들도 많이 올 텐데 제가 효도한다 생각하고 관리해 드릴게요. 수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게 기뻤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말수는 주소 이전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화근이 될 줄은. 수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으로 오는 모든 우편물을 자신이 먼저 확인하겠다는 것. 그리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건 버리겠다는 것. 하지만 말수는 순진했어요. 며느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개원했습니다. 태준과 수진은 말순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30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병원은 저희가 잘 운영할게요. 어머니는 시골 가셔서 좋아하시는 거 하시면서 사세요. 말수는 뭉클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게 고마웠어요. 그래, 알았다. 그럼 엄마는 고향에 가 있을게. 말수는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이불 한 채가 전부였죠. 30년을 서울에서 살았지만 남은 건 별로 없었습니다. 다 아들에게 줬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말수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허름한 기와집이 말순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래전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었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서울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돌아온 거였어요. 집은 낡았습니다. 지붕 기와도 몇 장 깨져 있었죠. 하지만 말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대신 뒷산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사둔 그 산. 여보, 나 산 하나 샀소. 나중에 값 오르면 아들 결혼 자금 해줍시다. 남편은 그렇게 말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들 결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수는 그 산을 그대로 뒀어요. 특별히 쓸 데도 없었고 팔 생각도 없었죠. 그냥 남편의 유산이라고 생각하며 간직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의사 됐소. 병원도 차렸어요. 말수는 뒷산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말수는 편안한 마음으로 고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잘 되고 있으니 자신은 이제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뒷산이 곧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가 그 가치를 갈아버릴 거라는 것을. 모든 비극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김태준 성형외과는 강남에서 제법 이름을 알렸어요. 연예인들도 몇 명 다녀갔다는 소문이 돌았죠. 수지는 신이 났습니다. 우리 병원 이제 대박이네요.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하는 게 즐거웠어요. 원장 부인이라는 타이틀이 마음에 들었죠. 그리고 개업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수지는 파티를 계획했어요. 강남의 VIP 고객들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재벌 부인들,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병원 투자자들까지.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지. 수지는 파티 준비에 열을 올렸어요. 케이터링 업체를 불렀고 플로리스트에게 꽃 장식을 맡겼습니다. 병원 로비는 마치 호텔 연회장처럼 꾸며졌죠. 그날 아침이었어요. 말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아들 병원 개업 1주년이었어요. 며느리가 파티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죠. 뭐라도 해줘야지. 말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참깨를 꺼냈어요. 전날 밤 물에 불려둔 찹쌀도 준비되어 있었죠. 말수는 참깨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볶은 참깨를 절구에 넣고 찧었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계속 찧었죠. 들기름은 정성이 들어가야 제맛이 나니까요. 3시간을 찧어서 들기름을 짰습니다. 그리고 불려둔 찹쌀로 떡을 쪘어요. 말순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겠지. 말순은 생각했어요. 수진이 예전에 들기름 맛있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한 번이었지만 말순은 기억하고 있었죠. 오전 10시. 말순은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손에는 들기름 병과 떡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건 정오였어요.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말수는 입구에서 멈췄어요. 화려했어요. 너무 화려했죠.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와인잔을 들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말수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시골에서 입던 남색 치마 저고리였어요. 깨끗하게 빨아 입었지만 낡은 건 어쩔 수 없었죠. 괜찮아, 들어가자. 말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로비로 들어섰어요. 그 순간 수진이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말수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 축하한다. 이거 내주려고 해왔어. 말수는 들기름과 떡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를 막았어요.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옷에서 냄새나요. 무슨 냄새예요, 이게? 말수는 당황했어요. 냄새? 무슨 냄새? 돼지 누린내요.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모르겠는데 진동을 하네요. 수진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말수는 자신의 옷을 냄새 맡아봤어요. 들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참깨를 볶고 짜느라 옷에 밴 거였죠. 미안하다. 내가 아침에. 아우, 진짜. 수진은 말순의 말을 끊었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직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죠. 어머님,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개업 1주년 파티. 네. VIP 사모님들 오시는 날이에요. 재벌가 부인들도 오시고 연예인들도 와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계시면 어떡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병원 이미지 망치실 거예요. 우리 병원은 고급 이미지로 가야 한다고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이 병원에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미안했습니다.
그럼 내가 갈게. 아니, 가시긴 뭘 가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수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기 탕비실 보이죠? 거기 구석에 계세요. 사람들 눈에 안 띄게. 탕비실에? 네. 거기 계시다가 사람들 다 가면 나오세요. 그때 같이 저녁 먹어요. 수지는 말순을 탕비실로 데려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정수기와 커피 머신이 있었죠. 여기 계세요.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수지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말순은 탕비실 구석에 앉았어요. 손에는 여전히 들기름과 떡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30년을 고생해서 병원을 차려줬는데 이제는 격이 떨어진다는 말을 듣다니. 말순은 들기름 병을 내려다봤습니다. 새벽부터 3시간 동안 정성껏 짠 기름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냥 냄새나는 물건일 뿐이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탕비실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죠.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보였어요. 수진은 쓰레기통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말순이 가져온 떡 보자기가 들려 있었죠. 말순은 숨을 죽였어요. 수진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하얀 떡이 보였어요. 수진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떡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통째로. 말순은 그 장면을 똑똑히 봤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시간 동안 쪄낸 떡이었어요. 며느리가 좋아할까 싶어서 정성껏 만든 떡이었죠. 그런데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말순은 탕비실 문을 닫았어요. 다시 구석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대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참아라. 참아. 말순은 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며 모은 돈. 그 돈으로 병원을 차려줬어요. 자신의 노후는 생각지도 않고 오직 아들만 생각하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격이 떨어진다는 말을 듣다니. 탕비실에 숨어 있으라니.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30년 국밥 장사로 배운 게 하나 있지. 말순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은 참았다가 한 번에 쏟는 거란다. 말순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결심이었죠. 지금은 참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이 모욕을 갚을 날이 올 겁니다. 말순은 그렇게 다짐했어요. 파티는 저녁 8시에 끝났습니다. 수진이 탕비실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이제 나오세요. 수진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말순은 일어섰어요. 손에는 여전히 들기름 병이 들려 있었죠. 떡은? 말순이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손님들이 다 먹었어요. 수진은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떡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걸 똑똑히 봤으니까요. 그래, 잘 됐네. 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내려갈게. 벌써요? 저녁이라도 먹고 가세요. 아니다. 버스 시간 있어서. 말순은 병원을 나섰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어요. 말순은 외투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죠. 손에 든 들기름 병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자신의 정성이었으니까요. 비록 며느리는 알아주지 않았지만 말순은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화려한 강남 거리가 보였어요.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언젠가는 이 모욕을 갚겠다는 생각.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말수는 그렇게 믿었어요. 개업 1주년 파티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백화점에 갔어요. 명품관 7층 에르메스 매장 앞에 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수지는 이미 단골이었죠. 신상 들어온 거 있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수지는 가방들을 구경했습니다. 버킨백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격표를 봤죠? 4,800만 원. 수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주세요. 카드를 꺼냈어요. 하지만 카드는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한도 초과라고 나오는데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다른 카드를 꺼냈죠.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한도 초과였어요. 다음에 올게요. 수지는 매장을 나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했죠. 집으로 돌아와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총 빚이 3억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3억이나 돼? 수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니 맞았어요. 지난 1년간 산 가방들, 옷들, 보석들 모두 합치면 3억이 넘었죠. 괜찮아. 병원 잘 되고 있으니까. 수지는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태준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혼날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부터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진 고객님, 카드 대금 연체되셨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 병원 수익으로 갚으면 되니까. 하지만 병원 수익은 수진 마음대로 쓸 수 없었어요. 태준이 철저하게 관리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병원 우편함을 확인하러 갔어요. 시어머니 앞으로 온 등기 우편이 있었습니다. 두툼했어요. 겉봉투를 봤죠. 발신인은 TK 리조트 개발 본부였습니다. 뭐야, 이거? 수지는 의아했어요. 리조트 개발 본부라니. 어머님이 또 이상한 거 하시나? 수지는 봉투를 뜯어보려다 말았습니다. 귀찮았어요. 그냥 버리자니 등기 우편인 게 신경 쓰였죠. 파쇄기에 넣어야겠다. 수지는 병원 행정실로 갔어요. 파쇄기가 있었습니다. 윙! 기계음과 함께 봉투가 빨려 들어갔어요. 잘게 갈리는 소리가 들렸죠. 시원하다. 수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상한데 돈 쓰지 못하게 자신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또 같은 봉투가 왔어요. TK 리조트 개발 본부. 또야? 수지는 짜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뜯어보지도 않고 바로 파쇄기에 넣었어요. 윙! 두 번째 편지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왔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진짜 끈질기네. 수지는 매번 파쇄기에 갈아버렸습니다. 어머님이 다단계 가입하신 거 맞네. 이렇게 계속 홍보물 보내는 거 보니까 수지는 확신했어요. 시어머니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낮이었어요. 병원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준 성형외과입니다. 안녕하세요. TK그룹 리조트 개발팀입니다. 네. 수지는 귀를 의심했어요. TK그룹이라고요? 김말순 여사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아, 저희 어머니요? 네. 중요한 사안이라 직접 통화가 필요합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TK그룹이면 재벌 아닌가요? 그런데 왜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어머니는 지금 시골에 계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토지 매입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과 직접 상담해야 해서요. 토지요?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네.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아, 어머니는 전화 잘 못 받으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수지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주소라도. 죄송한데요. 어머니가 치매가 조금 있으세요. 헛소리 많이 하시거든요. 믿지 마세요. 네,
치매요? 네.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수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상한 사기꾼들. 수지는 투덜거렸습니다. 재벌 흉내 내면서 노인들 속이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병원에 정장 입은 남자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십니까? TK그룹 리조트 개발팀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수지는 명함을 받아들고 찢어버렸어요. 여기 병원이에요. 영업하러 오는 데 아니고요. 아닙니다. 김말순 여사님과 우리 어머니 그런 거 안 하세요. 그만 가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인데 말씀드렸잖아요. 치매 있으시다고요. 노인네 상대로 사기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수지는 남자를 밀어냈습니다. 남자는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수지는 문을 닫았습니다. 진짜 요즘 사기꾼들 수법도 가지가지네. 수지는 비웃었어요. 자신이 시어머니를 잘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몰랐어요. 자신이 막은 게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진짜 TK그룹 직원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려던 금액이 100억이었다는 걸. 수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명품 가방 생각을 했어요.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독촉 전화도 하루에 10통씩 왔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해. 수지는 초조했어요. 그때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땅, 시골 뒷산이었어요. 그 땅 팔면 되지 않을까?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나올진 모르겠지만 몇 천만 원은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였어요. 좋아, 그렇게 하자.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줄 게 뻔했죠.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수지는 고민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시어머니 몰래 땅을 처분하는 방법. 아니,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팔게 만드는 방법. 칠순 잔치를 하면 어떨까? 수지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칠순 잔치를 핑계로 시어머니를 서울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효녀 코스프레를 하면서 땅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는 거죠. 완벽해. 수지는 웃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천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수지는 시골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 김말순 씨 땅 있잖아요. 뒷산. 아, 그 맹지요? 맹지요? 네. 길이 없어서 못 쓰는 땅이에요. 수지는 실망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글쎄요. 5천만 원? 부동산 중개인은 대충 말했어요. 사실 그 중개인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미 그 땅이 금맥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TK그룹이 그 땅을 노린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려고 했던 겁니다. 5천만 원이요? 좋아요. 그걸로 하죠. 수지는 덥석 물었어요. 5천만 원이면 당장 급한 빚은 갚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 계약서 준비할게요. 인감증명서랑 도장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수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죠.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5천만 원에 팔려는 그 땅이 사실은 100억짜리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갈아버린 우편물들이 모두 100억짜리 계약서였다는 걸. 무지는 때로 재앙이 됩니다. 수진의 무지는 곧 자신의 인생을 망칠 재앙이 될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수지는 그저 5천만 원에 들떠 있었습니다. 파쇄기 옆을 지나가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 기계 안에 자신의 미래가 갈려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죠. 수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칠순 잔치 날짜를 잡아야 했어요. 2주 후가 좋겠다. 수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날이 바로 운명의 날이 될 거였어요.
하지만 수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자신의 세상이 무너질 거라는 걸. 2주가 흘렀습니다. 수지는 그동안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칠순 잔치라는 명목이었죠. 어머님, 칠순 잔치 제대로 해드려야지. 수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효부 이미지를 만드는 게 중요했어요. 병원 VIP 고객들에게 초대장을 돌렸습니다. 재벌 부인들, 연예인들까지. 원장님, 어머니 칠순이시래요. 우리도 가야죠. 사람들은 흔쾌히 응했어요. 원장 부인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도 중요했으니까요. 수지는 케이터링 업체에도 연락했습니다. 최고급으로 준비해주세요. 비용은 상관없어요. 사실 비용은 엄청 상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5천만 원을 손에 넣으려면 이 정도 쇼는 해야 했죠. 부동산 중개인 최만수도 준비를 마쳤어요. 계약서를 들고 수진을 만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토지 매매 계약서예요. 최만수는 서류를 펼쳤어요. 매도인 김말순, 매수인 최만수, 금액 5천만 원. 수지는 서류를 꼼꼼히 봤습니다. 어머님이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죠? 네. 인감도장이면 더 좋고요. 인감도장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수지는 웃었어요. 시어머니 주소를 병원으로 옮길 때 인감도장도 받아뒀었죠. 혹시 어머님이 안 찍으려 하시면 어떡해요? 최만수가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방법이 있어요. 수지는 자신만만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효도 이벤트인 것처럼 포장할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고생하셨죠? 이제 땅 정리하셔서 편히 쓰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도장을 찍게 하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 시어머니도 거절하기 어려울 거였어요. 완벽한 계획이야. 수지는 스스로에게 감탄했습니다. 칠순 잔치 당일이 밝았어요. 수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병원 로비 장식을 확인했어요. 붉은색 풍선과 금색 리본이 화려하게 걸려 있었죠. 칠순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도 붙었습니다. 좋아, 완벽해. 수지는 만족스러웠어요. 오전 9시에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이에요. 칠순 잔치. 아이고, 그래. 알고 있다.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11시까지 오세요. 손님들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해요. 알았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웃었습니다. 곧 5천만 원이 손에 들어올 거였어요. 말순은 시골집에서 옷을 챙겼습니다. 깨끗한 한복을 꺼냈어요. 남편 제사 때 입던 옷이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일흔이 됐구나. 말순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30년 국밥 장사를 하며 늙었어요. 이제는 며느리가 칠순 잔치를 해준다고 하네요. 하지만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속셈을. 지난 2주 동안 이상한 전화가 몇 번 왔었어요. 김말순 여사님, 땅 매매 의향 있으십니까? TK그룹입니다. 연락 좀 주시겠습니까? 말순은 이상했어요. 자신의 땅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걸까요? 마을 이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장님, 우리 뒷산에 무슨 일 있어요? 아, 못 들었어요? 거기 리조트 들어온대요. TK그룹에서. 리조트요? 네. 그래서 주변 땅값이 폭등했어요. 여사님 땅은 핵심 위치래요. 말순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갑자기 칠순 잔치를 하겠다는 건지. 내 땅이 필요한 거구나. 말순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는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보자. 말순은 한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죠.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며느리가 어떤 수를 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30년 국밥 장사로 온갖 사람들을 봤어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이제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볼 차례였죠. 오전 11시 말수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활짝 웃고 있었죠. 고생하셨어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수진은 말순의 팔을 잡았어요. 로비 중앙 의자에 앉혔습니다. 여기 주인공 자리예요. 말순은 앉았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꽃과 풍선이 가득했죠.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공허하게 보였습니다. 진심이 없는 장식이었으니까요. 정오가 되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재벌 부인들, 연예인들, 병원 직원들. 어머님, 칠순 축하드려요. 사람들은 인사했습니다. 선물도 건넸죠. 말수는 고개를 숙이며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저 수진의 체면 때문에 온 거였어요. 오후 1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진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우리 어머님 칠순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어머님은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30년 동안 국밥집을 하시면서 남편분을 혼자 키우셨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머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진은 말순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그동안 시골에서 외로우셨죠? 아니다. 괜찮았어. 말순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계시니까 힘드셨을 거예요. 수진은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어머님이 시골에 땅이 하나 있으세요. 그런데 그 땅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수진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어머님 땅을 정리해서 현금으로 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말수는 수진을 쳐다봤어요. 수진의 얼굴에는 가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땅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현금으로 받으셔서 편하게 쓰세요. 용돈도 되고요. 수진은 계약서를 펼쳤어요. 그리고 펜을 꺼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와, 정말 효부네요. 어머니를 저렇게 챙기다니.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은 더욱 신이 났어요. 어머님, 어서 도장 찍으세요. 수진은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말순의 도장이었죠. 여기요, 여기. 수진은 계약서에 도장 찍는 곳을 가리켰어요. 말순은 계약서를 봤습니다. 금액이 눈에 들어왔어요. 5천만 원. 말순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신의 땅이 얼마짜리인지 알면서도 5천만 원이라니. 며느리. 말순이 입을 열었어요. 네, 어머님. 이 땅이 얼마짜리인 줄 아니?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맹지라서 5천만 원 받기도 힘들대요. 그래. 정말? 말수는 계약서를 다시 봤어요. 주위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수진은 초조했습니다. 빨리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어머님, 어서요. 손님들 기다리고 계세요. 수진이 재촉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입구 문이 벌컥 열렸어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 돌아봤죠. 그리고 그들 사이로 걸어 나오는 중년 남자를 봤어요.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 사람은 TK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입구를 바라봤어요. 수진은 손에 든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땅바닥에 펜이 굴러갔죠. 하지만 수진은 죽지 못했어요.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으니까요.
TK그룹 회장 탁진우였습니다. 제게 서열 10위 안에 드는 인물이었죠. 신문에서 몇 번 봤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병원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 뒤로는 비서들과 경호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검은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10명은 넘어 보였죠. 로비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기. 수지는 말을 더듬었어요. 회장이 로비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렸어요. 딱, 딱, 딱. 수지는 급히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얼른 웃는 얼굴을 만들었죠. 어머, 회장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다가가며 말했어요. 저희 병원에 어쩐 일이세요? 혹시 시술 받으러 오신 건가요? 수지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TK그룹 회장이 고객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병원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할 거였어요. 하지만 회장은 수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저 회장님? 회장은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말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숙였죠. 김말순 여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의 인사는 정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할머니를 아세요? TK그룹 회장이 왜 저렇게 인사를?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회장이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는 거죠? 말순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그 회장이시군요. 말순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등기를 5번이나 보냈는데 답이 없으셔서 직접 왔습니다. 등기요? 수진의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회장은 그제야 수진을 봤습니다. 당신이 며느리시군요. 네. 맞습니다. 수진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우리가 보낸 등기 받으셨습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등기, TK 리조트 개발 본부, 그 봉투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파쇄기에 갈아버린 그게.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은 다시 말순을 향했습니다. 여사님,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비서가 얼른 받아서 펼쳤습니다. 여사님께서 소유하신 토지, 정확히는 전단면 산 127번지. 수진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시어머니 땅이었습니다. 자신이 5천만 원에 팔려던 바로 그 땅. 그 토지가 저희 TK 리조트 개발 부지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회장의 말이 이어졌어요. 도로 접근성도 완벽하고 경관도 뛰어납니다. 리조트 메인동이 들어갈 자리죠.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메인동이라고요? 다른 땅 주인들과는 이미 협상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사님 땅만 남았어요. 회장은 말순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희 TK그룹에서 매입가를 제시하겠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100억입니다. 순간 로비가 술렁였어요. 100억이라고요? 세상에.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서 있었어요. 100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5천만 원에 팔려던 땅이 200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지는 떠올렸습니다. 파쇄기에 갈아버린 봉투들을. TK 리조트 개발 본부라고 적힌 그 봉투들. 5번이나 왔던 100억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수진을 봤어요. 차갑게. 네, 100억입니다.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렸는데. 아니요. 연락 못 받았어요. 수진은 급히 말했습니다. 못 받으셨습니까?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등기 우편을 5번 보냈고 전화도 수차례 했습니다. 심지어 직원이 직접 방문까지 했죠. 수지는 식은땀이 났어요.
전화, 차단했던 번호, 방문, 쫓아냈던 그 남자. 그게,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죠?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헛소리를 믿지 말라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진을 쳐다봤어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헛소리라니. 100억짜리 땅을 헛소리라고? 수진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저는 그게 사기인 줄. 사기요? 회장은 비웃었습니다. TK그룹이 사기를 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수진은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회장은 더 이상 수진에게 관심이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다시 말씀을 받죠. 여사님, 죄송합니다. 며느리분이 중간에서 연락을 차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아시다니요? 며느리가 그럴 줄 알았죠.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순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사님께서는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회장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비서가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정식 매매 계약서입니다. 검토하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회장은 서류를 말순에게 건넸어요. 말순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펼쳐봤죠. 정말 100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말순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바닥을 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까 그 계약서가 들려 있었죠. 5천만 원짜리 계약서. 말순은 그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며느리가 방금 나한테 그거 팔라고 했어요. 네. 회장이 수진을 봤습니다. 5천만 원에요. 말순의 말에 로비가 다시 술렁였어요. 5천만 원이라고? 100억짜리를 5천만 원에? 사람들의 시선이 수진에게 쏟아졌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쬐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말순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여사님, 저희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말순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회장은 명함을 꺼내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러죠. 회장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로비를 나갔습니다. 비서들과 경호원들이 뒤따라갔죠. 문이 닫혔어요. 로비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칠순 잔치였는데 갑자기 100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수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에 든 계약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 적힌 그 종이가 바람에 날려 구석으로 굴러갔죠. 말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차갑고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진짜가 시작될 차례였어요. 며느리에게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었죠. 30년 국밥 육수가 마침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국물은 곧 쏟아질 거였어요.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말순에게 모였죠. 말순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막 나가려던 회장이 멈춰 섰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회장이 돌아서서 수진을 봤어요. 우리가 보낸 등기우편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말씀하십시오. 5통이나 보냈는데 전부 어디 갔습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파쇄기에. 뭐라고요? 파쇄기에 갈았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로비가 다시 술렁였어요. 파쇄기에 갈았다고 100억짜리 서류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서류 사본 가져오게. 네, 회장님. 비서가 가방을 열었어요.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낸 등기우편 봉투입니다. 비서가 봉투 사진을 보여줬어요. 겉면에는 TK 리조트 개발 본부라는 글씨가 선명했죠. 수지는 그 봉투를 봤습니다. 기억났어요. 정확히 그 봉투였습니다. 자신이 파쇄기에 넣었던. 이걸 파쇄기에 가르셨다는 거죠? 회장이 물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다단계인 줄 알았어요. 정말 몰랐어요. 다단계요? 회장은 비웃었습니다. TK그룹을 다단계로 착각하셨다?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무지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말순을 올려다봤어요. 내가 다단계라며?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 손으로 갈아버린 종이 쪼가리가 이거였다. 말순은 회장이 가져온 서류를 가리켰어요. 100억짜리 계약서를.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국밥 냄새 싫다며?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격 떨어진다며? 탕비실에 숨어 있으라며?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탕비실에 숨어 있으라고? 시어머니한테? 30년 국밥 장사에서 병원 차려준 어머니한테?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말수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바로 앞에 섰죠. 내가 가져간 떡 쓰레기통에 버렸지? 수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봤어. 다 봤다. 내가 내 떡을 통째로 버리는 거.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3시간 동안 쪄낸 떡이었어. 내가 좋아할까 싶어서 정성껏 만든 거였다고. 수지는 울기만 했어요. 미안해요.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말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그때였습니다. 태준이 앞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태준은 말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하지만 말순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일어서. 어머니 제발. 일어서라고 했어.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태준은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당신만 아니었어도. 태준은 수진을 봤어요. 분노가 가득한 눈빛이었죠.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나 정말 몰랐어. 제발. 닥쳐. 내가 뭘 했는지 알아? 태준의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100억을 날렸어. 우리 어머니한테 받을 수 있었던 100억을. 여보, 말하지 마. 태준은 수진을 밀쳤어요. 수진은 뒤로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보고 있었죠. 말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태준아. 내 어머니. 태준이 말순을 봤어요. 늦었어. 네. 내 국밥은 이미 식었다. 태준은 말순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30년 동안 끓인 국밥 말이야. 그게 이제 다 식었어. 말순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끓인 국밥이었는데 넌 그걸 차갑게 식혔어.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없어.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님, 네, 여사님, 계약하겠어요. 회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말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100억 중에서 30억은 국밥 단골 어르신들 복지관에 기부하고 싶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뜻이십니다. 나머지는 제가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편히 쓸게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말수는 태준과 수진을 봤어요. 너희한테 쓸 돈은 1원도 없어.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아, 맞다. 말수는 손가락을 튕겼어요. 병원 개원 자금 20억. 네. 이자 쳐서 30억 갚아라. 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줬어? 빌려줬지. 말수는 차갑게 말했어요. 증거도 있어. 은행 송금 내요. 말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다 찍혀 있어. 20억 송금. 용도는 차용. 태주는 통장을 봤어요. 정말로 차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안에 갚아. 이자 포함해서 30억. 어머니, 그건 너무... 못 갚으면 병원 담보로 잡을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태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어요. 정신이 멍했습니다. 100억이 날아갔어요. 아니, 자신이 날린 거였죠. 자신의 손으로 파쇄기에 갈아버렸습니다. 으아. 수지는 비명을 질렀어요.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울부짖었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회장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계약서 준비하게. 네, 회장님. 비서가 새 계약서를 꺼냈어요. 말수는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읽어봤죠.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됐어요. 100억. 말순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말순과 악수를 했어요. 좋은 결정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회장은 명함을 다시 한번 건넸어요. 30억 기부권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복지관 선정도 도와드리죠. 감사합니다. 회장은 로비를 나갔습니다. 비서들과 경호원들이 따라갔죠. 문이 닫혔어요. 로비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칠순 잔치는 엉망이 됐지만 모두 할 말을 잃었죠. 수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말수는 한복 치마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겼죠. 나간다. 말수는 로비를 나섰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국물이 드디어 쏟아졌어요. 뜨겁게, 그리고 통쾌하게. 말수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 한편은 쓸쓸했어요. 아들과의 인연이 끊어졌으니까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대가를 치르게 했으니까요. 말순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100억짜리 계약서가 들려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말순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봤소? 우리 땅이 100억이래요. 말순은 웃었습니다. 남편이 사둔 그 땅, 30년 만에 빛을 발했어요. 말순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병원이 보였죠. 저 안에서 며느리는 아직도 울고 있을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복은 한번 걷어차면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말수는 눈을 감았어요. 30년 국밥 장사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편히 쉴 시간이었죠. 실버타운에서 남은 인생을 즐기며, 그리고 단골 어르신들과 함께 웃으며 말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